자, 여러분 우리 79쪽에 여러분 통칙과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시험에 여기까지가 나와요. 보기 지문으로. 근데 답으로 물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답은 왼쪽 78쪽 박스에서 나오고 79쪽은 보기 지문으로 나오기만 하고 그냥 확인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눈으로만 슬쩍 읽어보세요. 그래서 기본 통칙에 4번이 있죠. 체킹하셨어요? 79쪽에 동그라미 4번 찾았어요? 소유 자산을 경매 공매로 인하여 누가?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 이런 것도 시험에 책이 나왔네요. 또 역시 3번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 공동재산을 민법에 따라서 뭐였다면 재산 분할했다라는 거. 이런 것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판례 한번 슬쩍 눈으로만 슬쩍 보세요. 과거에 나온 적은 있는데 최근에는 뭐 여기까지는 힘들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 79쪽에 나와 있는 통칙과 판례는 그냥 눈팅만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눈팅. 답으로 물어볼 정도는 아니다. 자, 이제 우리 비과세 갈게요. 자, 비과세. 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일단 여러분, 비과세는 4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뭐 5가지로도 분류할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4가지. 첫 번째 뭐죠, 여러분? 파산선고 처분이죠. 파산선고 처분. 그로 인해서 발생한 소득에선 과세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파산 선고가 뭔지 아시죠? 채무자가 더 이상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없는 경제적 무능력 상태에 빠졌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농지 교환이나 분합이죠. 이게 작년에 개별 문제로 농지가 시험에 나옵니다. 역시 아주 어렵게 났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우리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농지의 판정 규정이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 이 농지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자, 일단 첫 번째 나온 게 바로 뭐 농지가 뭐냐? 거기 나왔죠, 여러분. 첫 번째 보시면 뭐라고 써요, 여러분? 밑줄. 논, 밭, 과수원. 이게 지목이죠. 논, 밭, 그리고 뭐 과수원. 저는 사실상 시험에 나오면 요 정도까지만 나올 줄 알았어요. 원래는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농지는 논밭, 전답을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재작년에 뭐가 들어왔냐? 과수원이 추가가 됐어요. 재작년이 아니죠. 이제 몇 년 됐네요. 요게 추가됐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농지에 대한 정의는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요 농지에 대한 정의는 봐달라고 했는데 요거를 오버해서 시험에 나와버렸네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논, 밭이나 과수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과는 관계이시 없이 실제로 사용되는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뭐란다 여러분? 농지라 한다라고 했죠. 그럼 요 지목을 잘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재산세와 똑같죠. 재산세에서도 농지는 전답 과수를 말했죠. 근데 여러분 취득세에서는 논밭 과수는 물론 뭐까지 들어왔냐? 목장용지까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취득세일 때와 재산세일 때와 양도소득세의 농지에 대한 정의가 약간씩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냥 그렇게 감만 잡으세요. 올해는 뭐 크게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자, 일단은 농지를 뭐 하거나 교환하거나 분합할 때 비과세인데, 자, 여러분 여기 1번과 2번 있죠? 앞에다 꼭 표시해놓고 적으세요. 올충족이죠. 1번과 2번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안에서 농지의 교환과 분합이 비과세입니다. 일단 1번 볼까요? 교환 또는 분합하는, 자, 밑줄 여러분. 쌍방토지 가액의 차액이, 쌍방토지 가액의 차액이죠, 여러분. 그 차액이 둘 중에 큰 가액이 얼마죠, 여러분? 4분의 1 이하.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 1번은 그 교환하거나 분합하는 토지의 가격 차이가 커야 된다는 얘기야? 작아야 된다는 얘기야? 작아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적어놓으세요. 요거는 교환하거나 분합하는 쌍방토지 가격의 차익이 작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즉, 가격대가 뭐한 것끼리 비슷한 것끼리 해야 된다는 얘기야. 가격 차이가 나면은 안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1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4분의 1이 제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동그라미 4분의 1이 제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결국 이게 나왔을 때 출전에 건드린 건 그거란 얘기죠. 4분의 1, 4분의 1. 그리고 이 1번과 함께 뭐야, 여러분? 2번이 올충족이죠? 엔드 개념이란 얘기죠. 근데 여러분, 2번은 기역과 니은과 디귿 또는 뭐죠, 여러분? 리을중 택일이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중 택일입니다.
그러니까 기역과 니은과 디귿과 리을은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개념이지 엔드 개념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 기역과 니은과 디귿 묶으세요. 기역, 니은, 디귿 묶으세요. 묶어놓고요. 얘들은 국가나 법률이 개입됐다는 게 특징입니다. 국가 등이나 법률이 개입됐다는 게 기역, 니은, 디귿의 차이점이야. 그래서 여기는 국가 등이나 법률이 한 경우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환하나 분합하나 다 인정한다. 근데 리을이 중요하다였어. 만약에 기역과 니은과 디귿과 리을 중 시험에 나오면 리을이 시험에 나올 거다 그랬더니 리을이 그대로 시험에 나왔죠. 그럼 리을이 왜 그러냐? 밑줄 경작상 필요죠. 밑줄 경작상 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키워드다. 리을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경작상 필요입니다. 경작상 필요는 뭐를 말한다 그랬죠, 여러분? 국가 등이나 법률 개입 이시 없이 농지 소유자의 자발적인 의사하에서 이루어지는 게 특징됐어. 지들이 원해서 하는 겁니다. 국가나 법률 개입 없이 원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럴 때는 뭐만 있다면 교환밖에 없죠. 교환. 경작상 필요면 경작상 필요일 때는 뭐밖에 없다 여러분? 교환밖에 없다. 뭐는 없죠 여러분? 분합이 없네요. 분합이. 그래서 경작상 필요할 때는 교환만 있고 분합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더욱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엔도 여기는 뭐가 들어간다 그러면 사후관리 들어간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니들이 원해서 했으니까 원한 대로 쓰는지 안 쓰는지 지켜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몇 년 지켜보겠다는 얘기가 여러분 여기도 3년. 그래서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한 농자 최소 동그라미 몇 년 이상? 3년 이상. 3년 동그라미입니다. 그래서 의무 작용 기간이 3년입니다. 최소. 그러니까 네가 세금을 양도소득세를 안 내는 대신 최소 그 새로운 농지에 몇 년 이상을 3년 이상을 제촌 작용해야 된다. 그럽니다. 제촌. 제촌은 뭐야 여러분?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죠. 제촌이라면 농지 소재지나 또는 연접지 또는 직선거리로 20km 이내에서 살고 있어야 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농지는 시골에 있고 농지소는 서울에 있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야. 농지 소재지나 연접지 또는 직선거리로 몇 킬로? 20km 이내에서 살고 있는 걸 제촌. 작용은 뭐를 말하냐? 본인이 스스로 최소 2분의 1 이상을 경작하는 걸 말한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대농은 인정 안 하겠답니다. 대농은 인정 안 하겠다는 얘기야. 근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요즘 시골에 가면 농지 소유자들이 현지인들보다는 외지인이 갖고 있는 농지가 더 많대요. 그러니까 농지 소유자는 누구야? 서울 사람들이 갖고 있고 서울 사람들 그 농사 지니까 못 지니까 현지한테 맡기는 거지. 그래서 네가 농사 져라. 그 농사 지면은 반반씩 나눠 갖자. 이게 대농이죠 일종의. 그럼 그런 대농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얘기입니다. 됐어요. 요 정도만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면 농지의 교환과 분합은 일단 첫째 1번과 2번은 무슨 개념이야, 여러분? 엔드 개념이야. 둘 다 충족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2번의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은 엔드 개념이 아니라 뭐야, 여러분? 여기는 또는 이 중에서 시험에 잘 나는 게 뭐다? 리을, 경작상 필요. 요 정도 보시면 돼요. 됐어요. 넘어갑시다. 그다음 우리 1세대 1주택가 부수토지. 저는 이걸 강력하게 예상하죠. 별표 3개. 역시 올해도 이쪽을 예상합니다. 자, 확인합시다. 밑줄 1세대 밑줄 하나. 양도 이제 국내 1주택 밑줄 하나. 셋째, 몇 년 이상 보여요, 여러분? 2년 이상 보여요, 셋째.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주택과 부수 토지를 양도했을 때 비과세를 받으려면 요건 몇 가지 충족해야 된다, 여러분? 3가지 잡으셔야 돼요. 나중에 실무 나갔을 때도 사례가 나오면 여러분 이 조건 구축해놓고 이 구축된 조건 하에서 하나씩 충족 여부 확인하셔서 과세냐 비과세냐 따지셔야 됩니다. 체계를 안 잡아놓으면 나중에 실무 나가서 여러분 판단을 못해. 판단을. 다시 한번 여러분, 제가 지금 뭘 양도한 거죠? 주택가. 그 밑에는 뭐를? 부수 토지를 양도한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주택가 그 밑에는 토지를 양도했는데 이때에 그 주택가 부수 토지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하겠다. 이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되는 이 조건은 몇 가지 여러분? 3가지가 되는 거죠. 3가지.
자, 다 확인합시다. 첫째 뭐죠? 1세대가. 둘째 어디에? 국내에 몇 주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1주택을 갖고 있어야 됐죠. 그리고 그걸 양도를 했는데 양도할 당시 몇 년 이상을? 2년 이상을 보유하고 양도하는 거죠. 자, 요게 기본적 요건이에요, 여러분. 꼭 틀 잡으세요. 정말이야 나중에 실무 나갔을 때도 사례가 막 생기는데 그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오는 거를 여러분이 판단할 때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하나씩 접근 못하면 휘둘려요, 휘둘려. 그래서 일단은 과세냐 비과세는 첫째 여러분 따져. 아, 1세대가 어디에? 국내에 1주택을. 셋째 몇 년 이상? 2년 이상 보유한다. 셋째.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주의할 거는 요 충족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그 얘기죠. 즉 1주택 상태가 보유 기간 내내 취득해서 양도할까지 1년 보유 기간 내내 1주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어느 시점에서만 양도일 현재 시점으로만 따진다는 거죠. 양도일 현재 시점으로만 따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는 절량 변수를 해서 유량 변수를 해서 절량 변수 스탁 개념이죠. 어느 날 현재 시점 따지는 거니까. 그래서 양도 현재 시점에서 이 세 가지 조건 모두 충족하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저는 여기 잘 보셨죠? 여러분 봅시다. 보유는 그 소유권을 뭐 한 날부터? 취득한 날로부터 언제까지? 양도일까지 기간을 말하는 거죠? 예. 그러면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되는가? 보유만. 그러면 이 보유와 비교할 게 뭐랬어요? 그러면 거주라고 그랬죠. 이거와 비교할 게 거주다고. 그럼 거주는 원칙 비과세 요건이다고 아니다고? 아니다고. 비과세 요건이 아니다고.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해 싶은 건 거주는 비과세 요건이 아닌데 예외적으로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것이요. 2017년 8월 3일 이후부터 8월 3일부터 취득하는 취득 당시 이게 어디면? 조정 대상 지역의 소재는 주택이면 이때는 거주는 비과세 요건이 아니지만 이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2년 이상 뭐 된다고 그러면 거주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꼭 잡으셔야죠. 실무 나갈 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특히 여러분 요거 꼭 동그라미 10벌 치세요. 어느 당시? 취득 당시입니다. 이걸 출전에 뭐로 바꿀 수 있냐면 양도 당시로 바꿀 수 있어요. 양도소득세에서 여러분 조정 대상적에 대한 판정은 다 양도의 시점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양도 시점이나 취득 당시 따진 거 딱 요 비과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를 말하냐면 내가 이 주택을 취득할 때 내가 이걸 조정 대상적인 걸 알고 들어갔어야 돼? 모르고 들어갔어야 돼? 알고 들어갔어야 돼. 자, 그럼 우리 여기 남양주 오늘 시점은 여기 남양주 현재 조정 대상적이 아니야? 아니죠. 근데 조정 대상적이 있을 때가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한때는 직전 한 몇 년 됐죠? 2, 3년 전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었죠. 오늘 발표하는 거고 어제까지 아니었잖아. 그러다가 그 전에 또 있었죠. 다산지구가 뭐 때문에 한번 조정 대상 남양주가 추가로 지정됐다가 해제가 됐어. 그때 오늘 쭉 추가됐나고 해서 원래 17일째 오늘 며칠인데 17일 오늘 날짜 아마 정부 다시 어제 합동 대책이 일어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지었는데 수도권 다 지정하겠대 조정 대상지로 뭐. 오늘 제가 아직 그 뉴스는 정확히 못 봤는데 이제 나중에 실무 나가시면 여러분이 국토교통부 자료 들어가시면 거기 다 나와 자료.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고. 자, 결론냅시다.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다고 여러분? 어느 당시다고요? 취득 당시야. 취득 당시. 그러면 지금 시점에는 만약에 어제 날짜를 합시다. 어제는 조정 대상적이 아니었어. 아니었죠. 그러면 양도 시점을 갖고 따지라고 취득 당시 따지라고. 취득 당시야. 취득 당시. 그럼 여러분 이걸 좀 주의할 게 있어요, 여러분. 자, 뭐 했다가 취득했다, 보유했다 뭐 하는 거죠, 여러분? 양도하는 거죠.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이었냐, 아니었냐? 조정 대상 지역.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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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었다, 아니었다가, 아니었다가, 이었다가, 아니었다, 아니었다. 자, 여러분 실무 나가면 이런 거 판단해야 돼요. 여러분이 판단해 줘야 돼. 고객이 와서 물어보는데, 고객님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이러면 인간은 맨날 물어보면 시험 범위가 아니다 도대체. 자, 이 중에서 1, 2, 3, 4를 합시다. 이때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인 걸 2년 이상 거주하는 거, 요거 2년 이상 거주하는 것은 1, 2, 3, 4 중에서 몇 번이야? 어?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는 것은 동그라미 1, 2, 3, 4 중 몇 번이냐고? 1번만이야? 2번만이야? 1번가 2번이야? 3번까지야? 4번까지야? 그래서 2년 이상 거주를 요구하는 것은 어느 시점으로 따진다 그러면 취득 시점만 따집니다. 양도 시점은 고려하라고요? 고려하지 말라고요? 고려하지 않습니다. 적어놓으세요. 실무 나갔을 때요. 이런 게 와서 물어본데 옆집 아저씨한테 가라 물어보면 옆집 아저씨는 더 몰라요. 제발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물어보지 마. 최소한 옆집 아저씨가 뭐 카페나 블로그라든지 계속해서 게시되는 새로운 정보를 계속 올리면서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은 안 놀아도 돼. 맨날 술만 먹자고 그러지. 자, 그래서 꼭 정리해 두세요. 2년 이상 거주를 요구하는 것은 어느 시점 따지는 거다 여러분? 취득 시점이다. 자, 그런데 어떤 분이 질문 왔어요. 여기 봐. 자, 오늘 날짜로 공고됐다 합시다, 여러분. 오늘 날짜로 공고가 나서 뭘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실무 나가면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죠? 시험에는 안 나와. 여기까지는 안 나올까 아마. 자, 계약일은 이날이야. 자, 오늘 며칠이죠, 여러분, 우리? 오늘이? 6월 17일? 17일. 그러면 자, 6월 1일 날에 매매 계약을 맺었어. 그리고 6월 말일이 잔금 지급이랴. 그럼 얘는 조정 대상 지역 요건에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어? 지금 양도소송 어느 시점 기준이야? 양도 시점 어느 시점이야? 이때 양도한 걸 보는 거죠? 이때 소유권 넘어간 걸 보는 거 아니야? 그럼 잔금 지급의 현재는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야. 이자나 공고 났으니까. 그러면 이때에 이걸 갑으로부터 을이 취득하는가? 그러면 이 을은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는가 안 해도 되는가? 다시 한번. 지금 양도자는 갑이죠? 응? 갑은 양도자야.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조정 대상 지역 요건을 적용받아 안 받아? 이걸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자, 애매하죠, 지금. 중간에 딱 걸린 거죠? 그럼 양도세 언제 양도학을 본다고 항상 기본이 대금 청산이라고 했죠? 소유권이 넘어가는 시점이 언제냐고 갑으로부터 을한테. 대금 청산 아니야? 이날 기준이야. 그럼 이날 현재 지금 조정 대상 공고 났어 안 났어? 났어. 그러면 갑한테는 조정 대상 지역 요건을 적용하고 안 하고? 안 하고? 하고? 을은? 에이, 나 집에 갈래. 집에 갔다 이따 오후에 올래. 자, 결론 낼게요. 항상 양도세는 조정 대상이 어느 날 현재야? 양도 시점이에요. 양도 시점. 그래서 갑은 조정 대상 여기다 적으면 안 되지. 여기다. 갑은 조정 대상 지역 요건을 적용한다 안 한다? 합니다. 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을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을이 계약을 맺었을 때는 조정 대상 지역이었어 아니었어? 아니었기 때문에 그 후에 추가 공고 난 것에선 이 사람이 예측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을한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을은 2년 이상 거주 요구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러나 이걸 뭐 한 사람은 판 사람, 갑은 양도현재 무슨 지역이니까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규제를 받아요, 안 받아요? 받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해 두시고요. 여기까지는 시험에 안 나오겠지만 실제 법에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조정 대상 지역 공고가 나기 전에 뭐가 됐을 때는 계약을 맺을 때는 얘는 2년 이상 거주 요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단 요때 뭐가 지급됐어야 돼? 계약금이 지급되고 이날 지급 계약이 체결됐다는 걸 뭐야 돼 여러분? 입증해야 됩니다. 입증. 그래서 입증 수단의 가장 대표가 뭐야 여러분? 이때 돈 줬다. 계약금 줬다. 그래서 이 날짜로 계약을 맺었다라는 걸 입증해야 된다고. 왜냐면 이 시점에서 계약서 따로 맞출 수가 있잖아. 소급 적용하시기 때문에 이때 실제 계약서를 썼다라는 걸 입증해야 된다고. 입증 못하면 이건 적용받는 거죠. 뭐.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실무 나갈 때 자금은 항상 계좌 이체가 제일 깔끔해. 현금으로 주고받지 마라. 현금으로는 증명이 안 돼. 인정 안 해준다고 세무서에서. 그래서 이 날짜로 계약금이 지급했다라는 걸 계좌 이체 등을 통해서 확인하면은 인정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주의해야 됩니다. 증빙돼야 됩니다. 입증돼야 된다고. 자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갑시다.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1세대가 어디에? 국내 1주택을 몇 년 이상? 2년 이상 했다. 그래서 보유만 하면 되는 거지 거주는 요구한다 안 한다? 안 해. 근데 예외적으로 무슨 당시?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일 때는 2년 이상 뭐 된다? 거주한다. 이제 조정 대상 지역 어느 시점 따진다? 취득 시점이에요. 취득 시점. 그리고 이거는 언제부터 정하는 거냐? 2017년 8월 3일 이후부터 취급해. 8월 3일부터 취득한 거. 그러면 그 전에 2017년 8월 2일 이전부터 여기 남양주 토박이도 있겠죠. 그 전부터 취득한 사람도 있겠죠. 그 사람들한테는 이게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정 대상적일 때 2년 이상 거주를 한다는 것은 2017년 8월 2일 날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가 되면서 내일부터 당장 이거 적용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전에 거는 그 전에 취득한 건 소급 적용하고 못하고 요 날짜부터 적용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맨 밑에 구개주택 잠깐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무슨 주택이요? 구외 주택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비과세를 받으려면 어디에요? 국내에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 수는 어디 있는 것만 따진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국내. 그러면 즉 비과세 대상은 뭐만 받는 거고 국내고. 그러면 정리합시다. 무슨 주택은? 구개 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응? 구개 주택은 비과세 못 받아 전혀? 못 받는다고 전혀. 비과세라는 혜택은 어디 있는 것만 국내에 있는 것만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지 외국에 있는 주택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개 주택은 결론 무조건 과세야. 다른 말로 무조건 과세입니다. 적어놓으세요. 무조건 과세입니다. 둘째 하나 더. 얘는 그 대신 무조건 과세하는 대신 국내 주택수를 계산할 땐 국내에 있는 주택수를 계산할 때 주택수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포함하지 않습니다.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국내 주택수를 계산할 때 어떡하라? 제외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시험에 이렇게 나오진 않고 이렇게 나오겠죠. 갑시는 A주택과 B주택을 갖고 있다. 이때 A주택은 경기도 남양주시에 소재를 하고 있고 B주택은 미국 LA에 있다. 자, 둘 다 보유기간은 2년 보유했다. 그리고 얘를 먼저 양도했다 봅시다. 그러면 A주택을 먼저 남양주에 있는 A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갑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냐 없냐 그 얘기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공인중개사님, 저 지금 남양주 주택 2년 보유하고 양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는 요거 하나 있고요. 저 미국 LA에 주택 하나 더 있어요. 저 지금 비과세 받아요, 못 받아요? 네? 받아요? 네, 받는다고요. 왜? 국내 몇 주택자니까 1주택자, 국내 1주택자. 그래서 비과세 받는다고요. 자, 얘 비과세 받았죠? 이제 뭐만 갖고 있어요? LA 주택만 갖고 있죠? 얘 나중에 양도해요. 얘 비과세 받아요, 못 받아요? 어? 못 받아요? 몇 주택인데? 무조건 과세라고 그랬죠? 무조건 과세. 외국에 있는 주택까지는 비과세 혜택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정리해 주시고요. 딱. 그래서 국외주택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과세. 그리고 하나 더 적어놓으세요. 이때 이 국외주택은 국내 주택수를 계산할 때 주택수에 포함하라, 제외하라. 제외하라. 요거 하나 더 적어놓으세요. 묶어놓고 국외주택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과세. 그리고 요거다가 추가로 요거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요. 거기 단서가 나와 있죠, 여러분. 본문 단서에. 거기 조종대, 어느 당시 취득 당시 조종 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1주택의 경우는 2년 이상 보유 기간 중 거주연이 몇 년 이상 해야 된다? 2년 이상. 다만 거기 나왔네요. 거주자가 조종 대상 지역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이거죠? 아까 했었죠? 공고 나기 이전에 뭘 체결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증빙서류에서 어떻게 되면 확인되면 그때는 결론 밑줄 거주 기간의 제한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아니한다. 물론 그날 거기 계약금 지급을 현재 밑줄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걸 뭐라 말해? 무주택 상태를 요구하는 거죠. 여기까지 밑줄 쳐. 실무 나가면 여러분 이런 걸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고객의 상담에 접근하셔서 결론을 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맨 마지막. 지적 제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자 또는 경계 확정으로 지적 공고상 면적이 자 동그라미 어떻게 하요? 감소돼요. 지급받는 뭐가 있다면? 조종금이 있다면. 이때 조종금은 이거는 받은가 준가? 이거는 받은가? 면적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감소가 됐기 때문에 돈을 받았다고. 그럼 요때는 과세를 한다, 안 한다? 안 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밑에다 면적이 어떻게 해서 증가돼서 징수한 조종금은 돈 준 거는 이때는 어떻게 하죠?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거기다 적어놔봐요. 여러분 참조 89쪽 적어놓으시고요. 89쪽 같이 한번 와볼까요? (89쪽) 오시면요, 세 번째 당구장에 지적 제조사 사업에 따른 조종금에 대한 비교가 나와 있어요. 찾으셨어요? 별표 하나 정도 표시해 놓고요. 아직까지 재작년 신설되고 시험에 안 나오고 있어요. 안 나왔기 때문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역으로. 그러면 지적 제조사에 관한 제적 사업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 공부사 면적이 자 동그라미 뭐예요? 감소. 면적이 어떻게 때문에 감소가 되면 조종금을 어떻게 한다고? 받는다고, 돈을. 왜? 이걸 뭘로 봐? 판 거로 보기 때문에. 그때는 그 받은 돈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네가 토지 면적이 감소가 돼서 돈을 받았지만 그거는 매매로 인한 이전이 아니라 법에 의한 거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띄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과세하고 안 하고? 안 하고. 그럼 거꾸로 면적이 어떻게 해요? 증가요. 징수한 조정금, 돈을 준 사람한테는 취득가에 대한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요거 비교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감소하여 받은 조정금, 증가에 징수한 조정금은 구분해서 꼭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별표 하나 정도. 네. 자, 그리고 다시 어디로 오느냐, 이제 우리 80쪽 옵니다. 80쪽. 여러분, 이거 공시법, 지적법 할 때 이거 좀 특별, 이거 지적 제조사 사업에 관한 내용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공시법에서 이거 안 해? 할 텐데. 했죠? 지적 제조사 사업에 관한
요 경계 확정에 따른 공부상, 면적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적 제조사 사업에 관한 특별법에서 우리 지금 지적 공부를 정리하고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지적 공부가 옛날 일제 때부터 만들어진 거다고 수작업한 거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 어떤 경계 확정 등에서 오류가 많이 발생해. 그래서 이거 지금 뭐 하고 있는데 디지털 작업, 전산화 작업하는 거죠. 전산화 작업할 때 다 실제 뭐 하고 있다고? 측량을 하고 있다고. 측량을. 그런데 지적 공부상의 면적하고 지적 공부상의 면적과 실제 측량 면적이 일치가 되면 문제가 있어 없어? 없죠. 근데 문제 이게 일치가 되지 않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지적 공부에는 100제곱미터로 기록돼 있었어. 근데 실제 전산화 하는 거 아니라 실제 측량해 보니까 얼마라는 얘기 여러분? 90제곱미터다는 얘기죠, 여러분. 근데 그 옆에 인근에 있는 놈은 80제곱미터였는데 지금 실제 측량해 보니까 이렇게 하면 숫자 같아지나? 자,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 괜히 헷갈리니까. 자, 120인데 옆에 있는 톱은 얼마가 된 거라면 실제 측량해 보니까 130이면 되죠. 그러니까 이 경계선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죠. 요만큼 더 이렇게 뭐 잘못 가 있다. 갑과 을 간의 토지를 갖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경계선이다. 지금 현재 이렇게 측량 원래 지금 지적 공부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측량을 해보니까 이게 같더라 다르더라. 그럼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순간에 헷갈리면 자 지적 공부를 얼마로 됐는데 100으로 됐는데 실제 측량해보니까 얼마였다는 얘기야? 90. 그래서 여러분 거기 나온 것처럼 우리 비과세 경계 확정해서 지적 공부사 면적이 어떻게 됐어 지금? 감소가 된 거죠. 감소가 됐죠. 얼마 줄어들었어? 10제곱미터. 그럼 요 10제곱미터를 지금 우리 이제 장부상에는 얼마를 기록해야 돼? 얼마를 기록해야 돼? 90으로 기록해야 될 거 아니야. 종전은 얼마 돼 있었지만 100으로 했는데 이게 잘못된 거란 얘기죠. 그래서 지금 실제 측량가 얼마? 90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디지털 작업할 때는 얼마를 기록하는가? 90. 그럼 얼마가 줄어들어? 10제곱미터 줄어든 거죠. 그럼 요거를 뭐 한 걸로 보겠다는 얘기야? 매도한 걸로 보니까 이때 뭘 받아? 돈을 받는 거죠. 요거에 대한 돈을 받는 거죠. 그럼 요거 과세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얘기죠. 안 하겠다. 근데 이놈은 거꾸로 지적공부가 얼마 됐는데 120이 됐는데 보니까 실제 얼마 된 얘기야? 130이라는 얘기죠. 그럼 지적공부에 전산할 때 얼마를 기록해야 돼? 120으로 해야 돼? 130으로 해야 돼? 130으로 기록해. 그럼 얼마가 증가되는 거기로? 10조 돼요. 그럼 너 요만큼을 뭐 한 거로 보였다는 얘기야? 산 거로 보니까 돈 내라는 얘기죠. 그러면 돈을 어떻게 해야 돼? 내야 되죠. 그럼 이때 요 취득, 그만큼 조정금이 취득가액에 잡아야 되겠지만 받았을 때 과세를 안 했으니까 줬을 때도 필요금으로 인정해 주겠다, 안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그 얘기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한다. 이렇게 비교를 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공시법에서 배울 거라 믿고 세법은 요 정도로 해서 압축 요약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80조. 자, 그럼 이러한 요건 충족했다 하더라도 비과세를 안 해주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여러분. 비과세 배제에 별표 2개 여기 잡으세요. 첫째, 1번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주택 부수 토지 있죠. 1번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주택 부수 토지. 밑줄 기준 면적 초과분이죠. 그럼 여기서 기준 면적은 뭐죠, 여러분? 밑줄 주택 정착 면적의 5배. 그 밖에 저거 몇 배, 여러분? 10배. 밑줄 여기까지 치세요. 그래, 저거 이게 기준 면적이야. 근데 이게 개정됐어, 올해. 2020 올해 몇 년이야? 20년이죠? 2020년 올해 날짜로 작년 2019년 12월 30일자로 개정됐나? 그랬죠. 그래서 올해부터 개정된 규정인데 이게 올해부터 적용되지 않고 개정된 게 2022년부터 적용하게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도시 지역 아니면은 우리 몇 배로 나왔죠, 여러분? 거기 5배가 됐죠. 자, 요거를 수도권과 수도권 외 기타 지역으로 구분하셔서 수도권일 때는 이제 작년까지는 5배였지만 올해부터 이제 올해부터가 아니라 3배. 나머지가 몇 배? 5배. 요걸 언제부터 적용하냐?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수도권에 있던 주택의 혜택을 보게 되는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거죠. 종전 몇 배까지 해주던 놈을 5배까지 해주던 것을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면 3배까지만 했대. 그 면적이, 기준 면적이 커진가 작아진가? 작아지죠. 그래서 이걸 당장 올해부터 적용 못하고 2년의 시간 주겠다는 겁니다. 2년.
그러니까 예측하고 있으란 얘기야. 그래서 이 억울한 일을 당하기 싫으면 어떡하고? 팔고, 그 전에 팔고, 네가 계속해서 양도를 안 하고 보유하고 있다가는 2022년부터는 5배짜리가 몇 배짜리로? 3배짜리 주는 거죠. 그러면 남양주는 5배가 되는가 3배가 되는가? 2022년부터는. 그럼 2021년 말까지는 몇 배? 그대로 종조가 똑같이 5배. 그래서 내가 이 불이익을 받기 싫으면은 언제까지 팔고 2021년 말까지 팔면은 그냥 종종과 똑같이 몇 배까지 해주고 5배.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몇 배만 해준다? 3배만 해주겠다라고 이제 입법 예고가 아니라 개정 시기를 늦춘 거죠. 그래서 결론은 얘가 올해 나오기는 애매해. 개정은 됐는데 적용 시기는 올해부터가 아니라 2022년부터니까 이거 냈다가 괜히 시비 걸고 이의제기할 것 같으니까 이러면 출전이 안 내. 결론은 그냥 여러분은 이렇게만 기억하면 돼.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주택 부수토니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여기까지만. 자, 그다음 두 번째 미등양도. 가장 양도세 나쁜 놈이죠. 미등양도 나쁜 놈. 죽어라. 그래서 이때는 몇 배 과세요? 전액과세죠. 전액 동그라미. 자, 3번 4번 묶으세요. 결론 3번과 4번이 제일 중요해. 3번과 4번이 제일 중요한가? 시험에 나와도 답은 여기서 물어볼까? 3번과 4번. 거래 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를 실질거래가가 다르게 적용했다 여러분. 저거 이게 3번이 뭐죠? 허위신고. 이거를 자꾸 어려워하네요. 허위신고. 무슨 계약서인가? 아니야. 이중계약서인가? 여러분 자꾸 다운만 생각하면 안 돼. 이중계약서야. 이중계약서. 다운은 물론이고 모두 업도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운 계약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업 계약서도 있다고. 업 계약서도. 자, 그러면 이러면은 무슨 신고하면? 허위 신고하면 이때는 얘가 무슨 대상이면 비과세, 무슨 대상이면 감면 대상이면 이러한 비과세 감면 혜택을 주겠다 안 주겠다? 안 주고 뭐 하겠다는 얘기야? 과세. 얘가 무슨 대상이었는데 비과세 무슨 대상인데 감면 대상이었는데 무슨 신고 쓰면 무슨 신고라면 허위 신고하면 이런 세법상 혜택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으로부터 을한테 무슨 계약서 써서 갑부터 을한테 무슨 계약서 썼다고? 이중 계약서. 그럼 지금 양도자는 누구야? 갑이죠. 지금 양수자는 을. 이때 중요한 건 여러분 이 불이익은 두 놈한테 다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양도자는 물론이고 나중에 을이 지금 취득했죠. 을이 취득해서 나중에 비과세 요건 충족했어. 또는 무슨 요건 충족해서 감면 요건 충족했어. 그래도 넌 취득할 때부터 아예 무슨 계약서 썼기 때문에 이중 계약서 썼기 때문에 갑은 물론 누구도 을도 규제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을도 비과세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사후에 비과세 감면 못 받아. 얘는 물론이고 지금 누구도 을도 비과세 혜택 세법상 혜택을 못 준다.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실무 나가셔서 공인중개사가 되셨는데 이분들이 뭘 써달라고 그래? 업계약서 또는 다운계약서 써달라고 그러면 이 얘기 해주면 돼. 그리고 항상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나중에 걸린다 안 걸린다? 걸린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 불이익은 누구만 주는 게 아니라 갑은 물론이고 누구한테도? 을한테도 불이익을 주는가? 이해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이때 과세가 되는 세액이 얼마냐? 시험은 이게 나오는 건데 실제 시험에 나왔죠. 비과세나 감면 적용 안 하고 과세가 되는 세액이 얼마냐? 그 얘기야. 얼마냐? 근데 여러분 자꾸 이걸 놓치네. 이렇게 합시다. 그럼 비과세 감면 적용하고 안 하고 그냥 정상적으로 뭐 할 때? 과세할 경우 과세 시 산출세액을 계산해야겠죠. 그래서 이걸 전액 과세를 하는 거죠. 비과세나 감면 해주고 안 해주고 뭐 한다고? 과세한다고. 그래서 양도소득세 계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걸 무조건 다 과세를 하는 것은 아니고 뭘 한도를 한다? 차액을 한도라는 거죠. 차액. 그래서 여러분 거기 나왔죠? 밑줄. 계약서의 거래가액과 무슨 가액? 실질거래. 두 가액의 뭐를 여러분?
차액을 한도로 한다. 결론, 둘 중에 어떤 금액을 과세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저 10벌 돈을 합쳐 무슨 금액? 무슨 금액? 적은 금액. 여기다 10벌 돈을 합쳐야 돼. 자, 다시 한번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과세할 때 산출세액 나와 있죠? 어? 그 밑줄 쳐. 비과세나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했을 때 산출세 밑줄 쳤어? 거기다 다시 매매계약서의 거래가과 실제거래 차액 밑줄 쳤어? 그래서 밑줄 몇 개 나왔어요, 여러분? 2개. 이 둘 중에 어떤 금액? 적은 금액이야. 큰 금액 아니야? 이거 추진에 자꾸 얼로 바꾼다고 큰 금액으로 바꾼다고 그럼 여러분 잡아내야 돼. 큰 금액이 아니라 적은 금액이다고. 적은 금액. 자, 그러면 여러분 지난주 나간 프린트 보세요. 여러분 이거 지금 나가고 있는 프린트에 OX 문제 풀고 있어? 안 풀고 있어? 풀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 지문 하나하나 쫓아다니면서 몇째 때 나왔다 몇 째 나왔던 거다 계속 자주 나는 출제 지문을 정리해드린 거 그런 것도 안 보면 뭐 하는 건지 하고 있을 거라 믿고요. 자, 두 번째 기본 자료 갑시다. 자,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1세대 1주택 밑줄 비과세 대상이 1세대 1주택을 거주자 갑이 누구한테 특수관계 없는 을한테 다음같이 2020년 6월 10일 날에 양도됩니다. 밑줄 쳐. 2020년 6월 10일 이 날이 어떤 날이야? 지난주 수요일이야. 그래서 지난주 했어야 되는 건데 지난주 못 풀었다 이거야. 자, 그래서 누가 누구한테 팔았어요, 여러분? 갑이 을한테 팔았죠. 갑이 을한테 팔았죠. 그래서 갑이 무슨 요건 충족했어? 비과세 요건 충족했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이들 간에 무슨 계약서였다는 얘기야? 이중 계약서였다는 얘기죠. 자, 볼까요? 매매 계약서상의 거래가는 얼마 돼, 여러분? 6억. 근데 실제 양도시 시가 및 실제 거래가 보니까 얼마 돼, 여러분? 5억. 그럼 얘는 지금 업이야, 다운이야? 응? 업계약서인지 다운계약서인지도 모르겠어 이제. 업계약서야 다운계약서야? 응? 업계약서잖아. 업계약서. 실제 매매가 얼마 이루어졌는데 5억 원의 매매인데 계약서는 얼마 썼다는 얘기야? 6억. 그래서 얼마? 1억을 업시킨 거죠? 그럼 어쨌거나 1억 업시켰으니까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이미 갑은 무슨 조건 충족했지만 비과세 요건 충족했다고 그랬잖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그런데 원래 비과세 해줬는데 뭐 했기 때문에? 업계약서 썼기 때문에 비과세 해주고 안 해주고 안 해주고 뭐 한다? 과세. 이때 과세가 되는 세액은 자 거기 나와 있죠.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양도소득세한테 즉 뭐 할 때 과세할 경우 산출세가 얼마라는 얘기야? 비과세 적용 안 하고 과세하니까 산출세가 얼마 났다고? 8천만 원. 그럼 8천만 원 다 과세를 해야 되는데 이 8천만 원 무조건 다 과세하는 것은 아니고 둘 중에 어떤 금액? 어떤 금액? 적은 금액. 그래서 얼마만? 8천만 원만 비과세 적용하고 안 하고 과세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얘는 비과세 되는 세액은 있어 없어? 비과세 받는 세액이 있어 없어? 없죠. 다 과세가 됐으니까 8천만 원. 이해되세요? 아니 거기 써져 있잖아.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양도소득 산출세가 얼마 났어요? 여러분 8천만 나왔죠? 그래서 얘는 비과세 적용 안 하고 갔을 때 양도소득세가 얼마 났다는 얘기야? 8천만 나왔다는 얘기야. 근데 이걸 무조건 과세를 하지 말고 어떤 걸 한도라 하라고? 저기 어떤 금액? 매매 계약서의 거래가 실제 거래 차익 얼마? 1억. 그럼 1억보다도 어떤 금액? 적은 금액. 자, 그래서 결론 둘 중에 어떤 금액을 과세하라고요? 잘 모르겠다. 그냥 그냥 외워.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외워, 여러분. 제가 설명 못한 거니까 그냥 외워. 어떤 금액? 적은 금액이다. 무조건 적은 금액이다. 근데 이 문제가 이게 실제 기출문제다고. 그래서 여러분 거기 A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뺄 금액 밑줄 쳐.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뭐? 뺄 금액. 즉 저거 과세할 세액은 얼마인가? 그 둘 중에 어떤 금액이다고 여러분?
차액과 세액 둘 중에 어떤 거? 적은 금액. 차액과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세액 둘 중에 어떤 금액? 적은 금액을 과세한다. 요거 적어놔. 뭐? 차액과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과세할 때 세액 둘 중에 어떤 금액? 적은 금액을 과세한다. 근데 B번 보세요. 만약에 실질 거래가액이 밑줄 얼마라면 5억 5천만 원이라면 비과세 받을 세에서 뺄 금액은 얼마인가? 자, 그러면 지금 계약서는 얼마로 됐는데? 계약서 얼마인데? 6억. 근데 실제 거래가가 얼마 돼? 5억 5천만이다. 그러면 5억 5천만 원. 그러면 실가는 5억 5천만 원인데 5억 5천만 원인데 계약서는 얼마를 썼다는 얘기야 지금? 6억 썼다 지금 그 얘기죠? 그럼 얼마 업시킨 거야? 5천만 원을 뭐 했어 여러분? 업시킨 거죠? 업이냐 다운이냐 중요한 게 아니야 사실은. 업이냐 다운이냐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뭘 썼다는 게 중요한가? 이중 계약서 썼다는 게 중요한 거지. 업이냐 다운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이중 계약서 썼다는 게 얼만큼? 5천만 원 업 또는 다운 시켰다? 그럼 비과세 적용하고 안 하고? 안 하고 과세한다. 이때 과세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는 얼마 나왔대 지금? 8천만 원. 그럼 둘 중에 어떤 금액? 적은 금액. 그럼 얼마를 과세하라는 얘기야? 5천만 원만 과세하라는 얘기죠. 그럼 지금 상조세가 얼마 중에서 8천만 원에서 얼마만 과세하니까 5천만 원만 과세하니까 나머지 얼마는 3천만 원 그대로 뭐 해주라는 얘기야? 비과세해줘라 그 얘기죠. 여기까지 적어놓으셔야 돼요.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해하는 걸로 하고 일단 외워야 돼. 뭐로 외우라고? 적은 금액으로. 적은 금액으로. 여러분 생각해봐. 지금 계약서는 얼마로 돼 있어 여러분? 계약서 얼마로 돼 있어? 6억. 근데 실질 거래가액은 얼마인가 봤더니 여러분 6억 만 원이야. 실제 매매가 이루어진 가격은 얼마인데? 6억 만 원인데 계약서는 얼마 썼어? 6억. 그럼 얼마? 만 원을 뭐 했어? 다운시킨 거죠? 무슨 계약서 썼어? 이중 계약서는 맞죠? 이중 계약서는 맞잖아 어쨌거나. 근데 금액은 얼마야? 차액은 만 원이죠. 그럼 만 원 줄였다고 해갖고 만약에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과세할 때 세액은 얼마 나왔어요 여러분? 세액 거기 얼마 나왔어 자료에? 8천만 나왔다 그랬죠? 자 그러면 만 원 줄였다고 해서 세액 8천만 원 다 과세할 거냐? 아니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야. 세액을 적용하지 않고 과세할 때 과세 세액은 뭐를 한도로 한다고요? 차액. 그럼 얼마 줄였기 때문에? 만 원을 줄였기 때문에 세액도 과세가 된 세액도 만 원을 한도로 해서만 줄여주라는 얘기야. 그래서 결론은 얼마만 과세했다는 얘기야? 만 원만 과세하겠다는 얘기야. 만 원만. 뭐를 한도로 한다라고? 과세가 되는 세액은 뭐를 한도로 하라고? 차액을 한도로 하라고. 차액. 지금 얼마 줄였으니까? 만 원을 다운시켰으니까 과세가 되는 세액도 8천만 원 다 과세라는 것이 아니라 뭐를 한도로 하라? 차액. 지금 차이가 얼마니까? 만 원. 그럼 결국 과세되는 세액 8천만 원과 차익 얼마? 만 원. 둘 중에 어떤 금액? 적은 금액 얼마? 만 원만 과세라는 얘기야. 만 원만. 그럼 나머지 8천만 원 중에서 만 원만 과세하니까 나머지 얼마? 7,999만 원 그대로 뭐 해주라? 비과세라는 얘기야. 계약서 쓰긴 썼는데 무슨 계약 썼는데? 이중 계약 썼는데 이 금액이 지금 얼마만 했어? 그럼 이 금액만 해주겠다는 얘기. 이 금액만 과세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둘 중에 어떤 금액 여러분? 적은 금액. 자, 나는 업계약 썼어. 얼마 업시켰냐? 1원 썼어. 1원. 얼마 업시켰다고? 1원을 업시켰다고. 6억 1원 했어. 그럼 얼마 늘렸다고 해갖고? 1원을 늘렸다고 해갖고 8천만 다 과세하는 거냐? 아니, 뭘 한도로 한다고? 항상 차액을 한도로 하라는 얘기야. 차액을 한도로. 그래서 그것도 이해가 안 된다. 그냥 모르겠다. 그냥 둘 중에 어떤 금액이다? 적은 금액이다. 됐나요? 예, 됐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갑시다. 고가주택. 자, 이번엔 무슨 주택입니까? 고가주택입니다. 자, 3번하고 4번의 차이점이 있어.
3번은 저거 인위적인 거죠. 내가 한 거죠. 3번은 누가 한 거다고? 당사자가 인위적으로 작성한 거죠. 근데 4번은 누가 한 거야? 이거는 시장이 올린 거죠. 이거는 나의 마음과는 같지가 않죠. 4번이 무슨 주택이야? 고가주택. 고가주택이란 주택과 부수 토지 양도 당시 실질가가 얼마 초과하는 걸 말한다 그러면 9억 초과죠. 밑줄 9억 원 초과죠. 근데 9억 원은 잘하는데 자꾸 초과를 놓쳐. 여러분 이상하다. 숫자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꾸 기준점을 놓쳐. 9억 원을 뭐하는 주택에서 그러면 그럼 9억 원은 무슨 주택이야? 9억 원은 일반 주택이잖아. 9억 원을 뭐 할 때 똑같이 쳤어? 초과할 때부터 고가 주택으로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결론 적어놔. 9억 원은 무슨 주택이야? 일반 주택이죠. 자, 그러면 비과세 요건 충족했는데 이 비과세 요건 모두 충족했는데 얘가 10억 원에 양도했다 합시다. 얼마 양도했다고요? 10억 원에 양도했대. 그러면 시험에 얼마에 양도했다는 말이 나온 순간 10억 원에 양도했다는 순간 여러분 무슨 주택이구나? 무슨 주택이구나? 고가주택이라는 걸 여러분이 잡아내야 된다는 얘기다. 옛날에 이게 고가주택이라는 말을 해줬지만 요즘은 고가주택이라는 말을 안 해줘. 그냥 뭐를 보고 10억 원에 양도했다는 말을 보고 이게 무슨 주택인 걸 잡아야 돼? 고가주택인 걸 잡아내야 돼요, 여러분이. 이게 옛날 문제, 지금 문제 차이점이야. 옛날에는 이게 무슨 주택이라고? 고가주택이라 문제 지문에 주어졌다고. 그리고 문제 풀다 보면 수험생이 아 이거 고가주택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요즘은 시험 문제 무슨 말을 안 한다고? 고가란 말 싹 빼놓는다고. 그리고 네가 뭘 보고? 10억 양도 요걸 보고 아 무슨 주택이네? 이걸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차이점이야 옛날 문제. 그러니까 문제는 옛날 문제보다 점점 어려워져. 점점 어려워져. 그런데 우리 선생들이 하는 소리는 옛날보다 점점 공부를 안 한대 별로. 학생들 이렇게 양을 보면 질을 보면은 공부 질이 점점 자꾸 연구하고 공부하려는 자세보다는 그냥 얄싹하게 그냥 얄싹하게. 그래서 이렇게 입에 넣어주길 바래. 자기네가 잡아먹을 생각을 안 하고 나만 입을 딱 벌리니까 네가 와서 넣어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저희 집에 2마리가 있어요. 이걸 지금 계속 그러면서 갖다 쳐퍼 넣기가 바빠 죽겠어. 그래서 선생들 그래. 예전보다는 옛날에는 학생들 이렇게 요즘 뭐가 있냐면 여러분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학원에 대한 집중도가 없어. 학원에 집중도가 없어. 옛날에 목숨 걸고 학원에 왔어야 돼. 왜 학원 안 있어? 아니면 들을 데가 없으니까. 요즘에 이게 있어서 그런지 학생들이 어떤 집중도라도 이런 것이 많이 떨어지지 않냐 이거죠 뭐. 오늘 안 나가? 에이씨 아침에 오늘 세법이네? 특히 보기 싫어. 안 나가. 나가지 마. 이따 오해 갈게. 예. 그러니까 집중도 떨어지죠. 그럼 이런 분들이 시험에 합격하는 율이 낮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쨌거나 좀 그런데 자 보세요. 어쨌거나 제 입장에서 옛날 문제보다 요즘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옛날엔 고가주택이라 딱 제시를 해주니까 수험생이 문제 풀다도 고가주택 문제가 나왔네 라는 걸 인식을 하는데 요즘 고가주택이라 할 때 고가란 말 싹 안 한다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전에서 여러분 이걸 못 지켜. 문제를 많이 못 푼 사람은 10억 원이 양도했더니 어이구 비싸게 팔았네. 그럼 끝난 거야 이 사람은. 이게 어디로 연결돼야 된다고? 고가주택과 연결되는 거죠. 그럼 고가주택 결론 냅시다. 그러면 비과세 해준다고 안 해준다고? 안 해준다고. 그럼 비과세를 안 해주겠다는 것은 뭐 하겠다는 얘기야? 과세. 꼭 정언하세요. 이때 비과세 요건 충족한 주택이라도 무슨 주택이면 고가주택이면 비과세 적용하고 안 하고 양도차익에서 과세하는데 자 출전 이거 살짝 말을 바꿀 수 있다고 그랬죠. 이걸 뭘로? 전액과세한다. 그럼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다? 틀린 말이다. 절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러면 틀린 말이라고요. 그럼 어쩌라고요?
과세를 하는데 전액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계산한다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안분 계산해야 된다고요. 안분 계산한다. 이게 고가주택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입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고가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한 고가주택, 그럼 이게 띵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뇌리에. 안 떠오르면 여러분 적어 가야 되고, 손바닥에 적든지, 여기 어디다 적든지, 뭐, 마음대로 적어. 굵은 팔뚝에다 적든지. 자, 그래서 안분계산 거기 어떻게 한다고 나와있어요, 여러분? 양도가액에서. 얼마 빼라고? 9억을 빼라고. 그걸 뭘로 나누라고? 양도가액으로 나누라고. 요걸 외워야 된다고. 이건 외워야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죠, 뭐. 이게 무슨 이해야? 못 이었으면 적어가야 돼요, 여러분. 굵은 팔뚝에다 적든지. 가끔가다 그러죠. 교수님, 저는 자꾸 까먹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럼 적어가야지, 뭐. 오늘 오신 분한테 서비스로 제가 적어가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난방 한 5벌 정도, 3벌 정도는 사. 체크 무늬로. 그래서 시간마다 난방을 바꿔야 돼. 그래서 난방 뒷판에다 적어야 돼. 뒷판에다가. 이 뒷판이지. 여기다 다 적죠. 구역별로 할당해서 적어놔. 그리고 이거를 앞에 있는 아저씨한테 입혀. 아저씨 추울 텐데 이거 입고 계세요. 그럼 고맙습니다. 그리고 입을 거 아니야. 그리고 대신 제가 툭툭 건드리면요, 이렇게 등판 빠딱 허리 세워주세요. 그래야지. 풀다가도 제가 툭툭 찌르면 이렇게 허리 들으래. 여기다 적어가. 뭐 이거라도 안 되면. 걸리면은 누가 걸려? 이분 아저씨 걸리겠지? 그때 난 모른다, 시침이 때문에. 그래서 한 아저씨 보내버리고 나는 합격하면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이라 하더라도 무슨 주택이면? 비과세 해주고 안 해주고? 안 해주고 뭐 하는데? 과세를 하는데, 과세가 되는 양도차익은 전액과세다 그러면 맞아, 틀려? 틀리고요. 무슨 계산한다고요? 안분 계산해서. 자, 요 식의 의미를 이해하셔야죠. 양도가세 얼마 빼라고요? 9억을 뺀 가액을 얼마, 뭐로 나누래요? 양도가액.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10억 원에 양도했다 봅시다. 그럼 10억에서 얼마 빼라고요? 그걸 빼라고요. 그걸 뭘로 나누라고요? 얼마? 10원아. 그럼 몇 프로야? 이게 또 어려워. 예, 명할. 아니, 10 빼기 9를 10으로 나누면 몇 프로야? 그러면 양도차 몇 프로만 과세했던 얘기야? 10%만 과세하겠다는 얘기. 10%. 양도차익이 몇 프로만? 10%만 과세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나머지 90%는 어디로 가는가? 어? 90% 어디로 가? 비과세로 간다고. 그래서 양도차익 전액과세라는 것이 아니라 10%만 과세를 하고 나머지 몇 프로는 90%는 그대로 뭐 하라는 얘기야? 비과세 먹으라는 얘기야. 감 잡았어요? 이때 여러분 지금 양도에서 얼마 뺐죠? 9억 뺐죠. 이 9억은 뭘 뺀 거야? 9억, 여기서 9억은 뭘 의미하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고가주택이 아니라 일반 주택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 주택 얼마까지는 9억까지는 과세는 양도가세 어떻게 했다고? 빼겠다고. 그럼 이게 바로 9억 원 차지하는 비중. 요 놈은 그냥 일반 주택과 똑같이 어떻게 하는가? 비과세는 거죠. 자, 다시 한번 그림 봐. 지금 얼마에 팔았어요? 10억. 10원을 팔았으니까 무슨 주택이네? 고가주택이네? 그러니까 비과세 적용하고 안 하고 과세라는데, 과세가 된 건 양도차 전액이 아니라 9억 원을 뭐 하는 거면 초과하는 부분이죠. 9억 원까지는 무슨 주택이고? 일반 주택이고, 9억 원을 뭐 하는 부분? 초과하는 부분이 고가주택이잖아. 그러면 전체가 10억 주서 9억 원 초과하는 금액은 얼마야? 몇 프로야? 10%죠? 전체가 10에서 9억을 뺀 가액이 얼마? 1억이 차지한 비중 몇 프로? 10%. 그럼 나머지 일반 주택가 몇 프로? 90%. 그럼 요 놈은 그대로 뭐 해주고? 일반 주택과 똑같이 비과세를 해주고, 나머지 10% 요 놈만 뭐 하겠다고? 과세를 하겠다고.
이해되세요? 잡으셔야 됩니다. 이해 안 되면 외워야 돼. 이때 요 안분 계산은 양도 차이가 물론 뭐까지? 장기 보유 특별 공제까지다. 정리해 주시고요. 안분 계산. 그래서 양도 차익과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안분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안분 계산하는 것은 양도 차익은 물론 어디까지?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그러나 뭐는 양도 소득 기본 공제는 안분 계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예,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10분 쉴까요? 예.